할렐루야, 김창문 목사입니다. 모두들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계시죠. 밖에 나가서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 그러나 우리가 밖에 마음껏 나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아주 작은 이벤트지만, 그런 이벤트로 소소한 영상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이랑 나누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한국교회의 선교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빼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와서 고생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혹시 이름이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누가 있을까요? 그쵸,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언더우드라는 그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헌트도 있었고 브렌다노도 있었고 그런 옷 브랜드에도 언더우드라는 이름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언더우드라는 옷 브랜드를 만들었던 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색깔이 많은 그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언더우드라는 이름으로 그 옷 브랜드를 만들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서부터 들어? 한동안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큰 공헌을 하셨던 그런 선교사님들 몇몇 분을 이제 그들의 발자취를 좀 살펴보는 그런 영상들을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고 진지하지는 않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쭉 같이 따라오시면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지금 계획하기로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 한 3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반응이 별로 안 좋고, 이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들어보셨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나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길고 재밌게 만들어 갈 수 있고요. 몇 번 하는데 좋아요도 안 눌러지고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조용히 없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자, 오늘 어떤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냐면요, 호러스 알렌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선교사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그래요. 1884년 조선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셨던, 사실은 처음 들어오셨던 몇몇 분들이 더 있기는 한데요, 잠깐만 계시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빼고 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시며 선교 활동을 하셨던 첫 번째라고 불리우는 호러스 알렌 선교사님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호러스 알렌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들 병원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병원 중에서 유명한 병원,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신촌에 있는. 그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제중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제중원 앞에 광해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구식 병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최초의 서구식 병원이었던 광해원, 제중원을 만드셨던 분이 바로 이 호러스 알렌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가깝고 친숙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의 그 역사관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이 호러스 알렌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의 풀네임은요, 호러스 알렌 그 사이에 미들네임이 하나 들어가요. 과학자 이름이죠. 뉴튼.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사실은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그 자손 중에 한 분이에요. 그 독립선언서, 거기에 이름을 적었던 분이 알렌 선교사님의 증조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1858년 미국의 오하이오라는 곳에서
알렌 선교사님은 태어나셨고요.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웨슬리언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셨고 또 마이애미 의대에서 의학을 전공하셨어요. 신학 하나만 하기도 어렵고 의학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다 복수 전공으로 완벽하게 하셨던 거 보면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분이 26살 나이, 굉장히 어리죠. 예, 저보다 한참 어린 나이신데 1884년 9월 20일 9월 20일에 우리나라 인천 당시 제물포죠. 제물포에 도착하셔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다가 1905년 6월 9일에 떠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으신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때 떠나셨다가 미국에서 계속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소천하신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원래 이 알렌 선교사님이요, 처음부터 한국으로 오려고 해서 오신 분은 아니에요. 원래는 중국으로 파송되었던 선교사시죠. 그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시아라고 하면 중국, 인도, 일본 그 정도가 이름이 좀 나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을 목표로 오셨던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한국을 목표로 해서 오셨던 분이 아니고 원래는 인도를 향해서 가기 원하셨던 분인데 이제 이렇게 오신 그런 케이스예요. 알렌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에서 사역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으셨어요. 길거리를 막 지나가고 있으면 야 저기 양귀 지나간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벽돌을 던지고 그래서 죽을 뻔한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양귀라는 게 뭐냐고요? 서양 귀신이요. 서양 귀신. 그렇죠. 중국 사람들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알렌 선교사님이 지나가면 서양 귀신 지나간다 막 그러면서 돌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되게 못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또 현지 주민들이나 정부 관리들이랑도 이 알렌 선교사님이 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중국 사람들이나 관리들이 무섭게 구는 바람에 되게 많이 위축되고 또는 반대로 공격적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며 심지어 살아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알렌 선교사님도 이제 조금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알렌 선교사님 성격이 되게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혹자가 이야기하듯이 여기서부터 들어? 요런 느낌의 성격들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미국인한테도 욕을 먹거든요. 그 미시간대 대학교 교수였던 역사학 교수였던 해링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돈 일본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서 이 알렌 선교사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한편으로는 칼뱅주의 신조에 대한 확신과 청교도적인 엄격한 사명감,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에 몰두하는 정력,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친 자신감, 성급한 기질, 독설,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준엄한 성격이라고 알렌 선교사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딱 설명을 들어보니까 알렌 선교사님이 성격이 좋아 보이세요? 저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깐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26살 젊은 나이였으니까 더욱이 어떤 운용의 묘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청나라에 있었던 군인이 큰 상처를 입고선 이제 알렌 선교사한테 온 거예요. 왜냐면 의학을 같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그 청나라 군사가 치료 도중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청나라에 있었던 어떤 한 판사가 와서 야 네가 고치다가 죽였으니까 네 잘못이야 그러면서 이제 알렌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살인죄를 적용하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알렌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데 외국의 판사가 와서 야, 너 잘못했어. 그러면은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님은 아, 됐고 일단 치료비 먼저 주고선 얘기하라고. 치료비가 그 당시 한 45달러 그 정도였대요. 45달러가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던 돈인 거죠. 왜냐면 그때가 이제 한 100년이 훨씬 넘는 그 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웠었던 상황을 피해갔었다라는 생각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또 하루는 어떤 한 환자한테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 약을 3번에 나눠서 먹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렇게 3번에 나눠서 먹을 정도로 좋은 약이면 한 번에 다 먹으면 완전 좋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약을 3번에 나눠 먹어야 할 독할 약을 한꺼번에 다 먹고 난리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다행히 다시 병원에 와서 잘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여러 가지로 큰 문제들이 일어날 뻔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 알렌 선교사님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그리고 어떤 자기의 의학을 마음껏 펼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계속 이 선교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손가락 모양으로 좋아요 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한번 쭉 눌러주시면 우리가 함께 큰 힘이 되고 계속해서 이 영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